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 소식을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6.3 지방선거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국민의힘 공천하고 있는 내용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대혼란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공천이라는 것이 선거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아주 정교하게 설계해야 됩니다. 원칙도 있어야 되고 기준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경선 룰도 있죠. 이걸 통해서 성자든 패자든 그 억울함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게 서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형준 부산시장의 경우에는 컷오프를 하려는 시도를 했다라고 해서 지금 망나니 칼춤이라는 이야기가 하고 있어요. 대구 경북에서 또 대구시장에 출마 선언을 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또 발끈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대혼란입니다. 또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또 사퇴했다가 돌아와서 내가 정권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야상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이라는 것은 매우 정교해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전에 보면 총선 때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든 누구든 이항구든 기억나시잖아요. 2016년에 옥새 들고 나래사 공천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 오죽했으면 민주당도 비명행사, 친명행제 공천인데 이걸 최소화하는 것은 정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딱 설득도 하고 당대표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말 그대로 그런 원칙과 기준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서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상 공천이라는 게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 야상. 그렇죠. 예, 예. 충성 예. 이정현입니다. 야상 있고 제가 왜 나왔겠습니까? 이 공천을 나에게 장동혁 대표가 정권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사실은 이제 사퇴했다가 돌아오면서 거기서 명분을 확보했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그리고서 지금 사실은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언터처블, 예. 노터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장동혁 대표고 장동혁 대표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참 저는 뭐냐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그런 결기나 이런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정교해야 됩니다. 정교해서 상대방이 이런 이 원칙과 기준에 꼼짝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룰이거든요. 이것이 이른바 공천 경쟁력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발휘되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 경선을 하기로 결정 났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근데 경선을 하는 거하고 날리고 단수 공천하는 거하고 도대체 경쟁력에서 어떤 우리가 얻는 게 뭐냐 이런 게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왔거든요. 그게. 나왔죠. 그리고 예. 이게 박형준 시장도 컷오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그게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진우가 되든 박형준이 되든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데 예. 이렇게 되니까 벌써 네. 이런 공천 시도에 대해서 망나니 칼춤이라는 정말 또 격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부산의 의원들도 반발할 수밖에 예. 없는 것이고 그냥 처음부터 아니 현역은 또 신인은 또 신인 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칙에 따라서 당원 50%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 공정하게 실시한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 문제 될 게 없었던 거죠.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지금 추가적으로 혁신을 요구하고 사실상의 네. 장동혁 대표 이선 퇴진 이건 다른 문제겠습니다만 박경수 시장은 그걸 요구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기간 내에 등록도 했고 그러면 그대로 원칙을 세워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예. 컷오프를 통해서 예. 현역 길들이기를 하고 네. 또 이른바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뭉치는 세력들의 이 강력단체장 진출 이 부분을 시도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 대구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역 의원만 5명 출사표를 던지는 바람에 지금 중진 의원 컷오프 가능성이 뭐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말씀하신 주호영 의장 같은 경우에도 반발을 강하게 하고 있고요. 또 특정 후보를 염두에 뒀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음모론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럼 원칙 기준대로 적용하면 돼요. 중진들은 중진대로 뭐 가점이 주어지지 않겠죠. 그만큼 또 현역도 의원이기니까 네. 단체장은 아니지만 평가도 있을 테고 그럼 그 기준에 의해서 신인들은 가점을 주는 것이고 이진숙도 있고 지금 또 홍석준도 있고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유영아도 있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신인들은 가점을 주는 것이고 여성은 가점을 주는 그런 공정한 경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원들이 판단하고 국민 여론조사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무래도 현역을 좀 걷어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네. 주호영일 테고 네. 그러면 주호영으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죠. 아니 왜 나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른바
대통령 쪽에 좀 가까웠느냐, 장동혁 대표에 가까웠냐 이런 게 또 이념적으로 노선상으로 이야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게 약간 이진숙 또는 누구 이렇게 추경호.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추경호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또 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가급적 안 나오게 하려면 기준과 원칙대로 진행됐어야 되는데 그것도 대구입니다. 예. 가장 치열한 경쟁이 예. 벌어지고 있는 것이 대구와 경북인데 예. 이 일이 그러면 이철우 지사는 안전한가? 예. 김영환? 박형준? 오세훈?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죠. 아니 근데 이게 정말로 중진 의원이 나왔을 때 시스템상으로 걸러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인위적으로 정리하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다면은 그걸 아예 미리 공지를 해야 됐겠죠. 처음부터 아예 제안을 하든지. 그랬죠. 처음부터 음. 이번에는 우리가 혁신 공천을 하겠다. 적어도 중진들은 자리를 지켜달라든지 이런 설득 과정이 필요한 거죠. 느닷없이 예. 벼랑간 불현듯 네.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제 대구시장 선거판이 이렇게 되면서 지금 김부겸 전 총리 민주당 쪽에서 이제 카드가 얘기가 나옵니다. 차출 가능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일단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나올까요? 나올 가능성이 저는 다분히 높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 김부겸 전 총리를 필요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지금 동진 전략이죠. 네. 필요합니다. 그래도 중량감 있는 인물이 나와야 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주당은 그래야 어떤 선거 결과를 성적을 올리더라도 다른 뭐 기초단체장 이런 민주당 후보들이 이른바 힘을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국힘 혼란입니다. 네. 국힘 혼란상에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은데 네. 대구시장은 청년 유권자들도 있고 또 지난 총선에서 수성에 진입을 했던 그것도 기억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이제 기억도 승리의 추억도 이제 소환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 이른바 김부겸 전 총리의 큰 꿈일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김부겸 전 총리를 밀 정도로 네. 또 추가 기간 모집 네. 이 연장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 이른바 당권 도전에 한 또 재도전하는 사람들 지금 당권을 쥐고 있는 당 대표도 그렇고 김부겸 전 총리의 중요성을 인식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더 큰 꿈을 꿀 때 내가 이렇게 당선이 되면 되는 대로 아니면 또 아닌 대로 선거에 기여하지 않았느냐 이게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만큼 김부겸 전 총리에서는 주판알을 또 튕겨 보더라도 또 계산기를 두드려 보더라도 이건 내 나가서 남는 선거가 되네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일단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다들 예를 다 갖췄고 시스템을 열어놨고 이제 결정만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른바 네. 삼고 초리를 통해서 예. 분위기를 더 업시키는 거죠. 예. 업 시켜서 그때 최고조의 상태에서 그냥 당장 결정은 아닐 거예요. 예. 조금 더 국민의힘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짜잔 희생하러 이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 라는 첫 마디의 출마 선언 연설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최근에 했던 대담 중에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지금 TK 민심 변화 얘기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근데 네. TK 민심 변화의 반증이겠죠. 지금 김부겸 전 총리의 얘기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TK 민심이 바뀐다는 게 이후에 혹 6.3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보수에는 어마어마한 영향이 거죠. 왜냐하면 지방선거에도 당장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결집을 못하고 지리멸렬하다. 네. 또 혼란하다, 갈등을 빚고 충돌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수도권, 충청권, 강원으로 심지어는 PK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보수 전반의 기반이 허약해질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저는 더 큰 영향은 지방선거 이후입니다. 그나마 대구 경북을 지키면 지키는 대로 또 대구 경북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보수의 지도부와 정계 개편이 전면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민주당의 경우에도 대구 경북 이제는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대구 경북은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불모지였죠. 불모지다. 예. 라고 생각했다가 지금 최초에 지금 TK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에서 대구 경북도 우리 땅이다. 네. 그런 이야기를 감히 예.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말 그대로 지방선거도 그렇지만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대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네, TK 민심이 실제 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변하고 있어요. 적어도 완연하게 변했다고 우리가 뭐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일정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강력한 보수에서 좀 누그러뜨려지는 유연한 보수로 다시 이들이 무당성으로 갔다가 이번에는 민주당에 대해서 좀 지지해 볼 수 있을까? 조금 느슨한 민주 지지 가능성층으로 변했다가 민주당 지지층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끝으로 오세훈 시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혁신선대위 주장하면서 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 뭐 이제 아직까지는 뭐 공천 신청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이 행보는 어떻게 여러 해석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완전 아수라장이 돼버린 겁니다. 오세훈 시장도 한 4개월, 5개월 전만 하더라도 본인은 상당히 낙관적이었을 거예요. 네, 예. 적어도 사선의 서울시장을 당해낼 사람이 현역 프리미엄이 강하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치솟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한 5개월 전만 하더라도 어디 공식석상에 나설 때 900만 서울 시민을 대변한 오세훈입니다. 아름다운 서울에서 살렵니다. 오세훈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 시장이 지금은 완전히 똥줄 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급변하는 서울 판세 상황, 예. 정원호의 부상, 예. 이재명 대통령의 예. 지지율 초상승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이고 웃잖아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런데 국힘은 내부적으로 혼란을 겪다 보니까 아예 이번 올해 초부터 이제 이 오세훈 시장이 발끈하고 작정하고 나선 거예요. 참다 도무지 이제는 더 못 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동혁 퇴진론까지도 네. 디스카운트도 이야기했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은 어떠냐? 이선 후퇴는 없다. 뭐 이 여러 가지 지금 혁신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그 변화를 조금 거부했던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퇴다 다시 돌아왔어요. 네. 그리고서는 추가 모집한다라고 공고하고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없다. 것이 없는 예. 거예요. 예, 없습니다. 지금 뭐 박수민 예. 서울 국민의힘 서울 지역구로 서울에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 또 출마설도 나오고 한간에는 이낙연 전 총리 출마설도 국민의힘에서 예. 나올 정도였어요. 게다가 지금 이 윤상현 의원도 이제는 오세훈 시장이 더 버틸 일이 아니다. 그리고 뭔가 완전하게 환경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선뜻 오세훈 시장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지금 충북 상황, 부산 상황을 지켜보면서 오 시장이 매우 혼란스러워졌다. 만약에 오세훈 시장의 판단에 따라서 이번 선거는 완전히 급변침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25개 구청장이 있는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시장의 판단이 사실상 서울로 들어오는 경기도의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직장 출근을 위해서 또 퇴근을 위해서 그런 이 경기도의 영향까지 생각한다면 오세훈 시장이 지금 당내 혼란상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이번 선거에 저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한 3번 꼽을 수 있다면 그중에 가장 결정적인 첫 번째 순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출마하고 당권 도전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불출마를 한다면은 뭐 그런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당권을 도전한다면 충분히 당 내에 당원이든 또는 의원들이든 오세훈 지지 기반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예. 선뜻 우리가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에도 있고 이 오세훈 이른바 친한계로 불리는 의원들이 비례 의원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당장 오세훈계 누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당권 도전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출마냐, 불출마냐, 불출마를 했을 때 당권 도전은 가능하냐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결정 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